9-2 이제 이런 기본 설명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기본 설명을 했고요. 9-2의 상황은 뭐예요? X가 Y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냈네요. 무슨 소송이었죠? X가 A가 B, 여기는 A가 B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B를 대의해서 Y에 대해서 A가 B네요. 원래 B가 Y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이 B에 대한 채권자 A가 B를 대의해서 Y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대의 소송을 냈다. 뭐 이런 거네요.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요 그림에서는 B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특정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 대여금 같은 경우는 B의 무자력이 요건이죠.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데 이런 청구권에 있어서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B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B에 대한 채권자 A가 B의 Y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그것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다. 라는 틀에서 A가 B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일단 거기까지 주어졌네요. 그런데 소송 도중에 A가 사망했다. 소송 도중에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소송 도중에 A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 등이 X1, X2, X3가 있는데 X1, X2, X3가 있는데 절차가 진행 중에 A가 사망을 했어요. A가 사망했으면 절차 진행 중에 A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사망한 경우에 배 누구지? 이름? 배상수? 어떻게 돼? 아니야 미안 뭐 배상 미안 일단 그 이전에 뭐를 얘기해야 돼? A가 사망한 수계 이전에? 수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뭐를 얘기해야 돼? A가 사망하면? A가 사망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A가 사망해서 당사자가 사망한 거 아니야? 지금 원고가 사망했네? 중단. 요새 적극적으로 말해. 왜? 남들이 뭐라고 그래? 233조에서 절차가 중단되네.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여러분이 쭉 앞에서부터 배워왔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 소송 전 단계에서 죽었으면 그런데 만연히 죽은 자를 원고 내지는 피고로 나왔으면 그건 사자 명의소송의 국면이고 지금은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니까 중단되는 이런 국면 절차는 중단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까 배상현이 말했듯이 수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야 아마 수계가. 그 다음에 변론 종결 뒤에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돼? 변론 종결 뒤에 사망했을 때는 변론 종결 뒤에 사망했을 때는 A와 Y가 벌린 싸움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뒤에 죽었어. 조문은 218조에 변론 종결 뒤에 당연승계인에게 즉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판결력을 미친다. 우리가 기판일계 주관적 범위의 그런 국면이네. 그 어떤 시점상의 세 가지 국면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야. 이거 시험에 변호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국면이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은 모의 시험이든 실제 시험이든 계속 나와. 이따도 한번 보면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어제 그제 우리가 보던 그 문제에 이어지는 데서 계속 나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래서 절차가 중단돼. 절차적으로는 중단돼. 당사자에 대한 것은 조문은 없고 233조 이하에서 절차가 중단된다고 하고 있어. 그럼 절차가 중단되는 이유는 뭐야? 대립당사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사망을 하니까 이 대립당사자에 있어서 대립당사자가 자기 주장 변명을 펼치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사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중단시키고 누가 등장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상속인 등이 수계. 그때는 절차적으로는 수계하고 당사자적인 측면에서는 승계라는 말을 써. 상속인 등이 승계를 해야 돼.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는 승계가 되고 절차적인 입장에서는 수계를 해. 그러니까 반대측 당사자라든지 그 스스로들이 수계 절차를 밟어. 그래서 절차에 들어오는 거야. 당사자로. 그것을 당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승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승계가. 그러면 당사자가 사망의 경우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말고 양도등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 도중에 양도등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절차 밟는 것은 81조의 참가승계라든지
82조에 인수승계가 있어. 소송이 끝난 뒤에 양도했을 때는 어떤 국면으로 지금 소송이 끝난 단계에서 양도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단계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는 용어가 나와야 돼? 한성원. 소송이 끝난 상태에서 팔았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국면이야? 지금 계속 다시 설명해 볼게.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지금 절차는 중단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233조 이하 당사자 측면은 조문은 없어. 그렇지만 상속인이 승계를 한다는 얘기를 썼어. 그치?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난 뒤에 사망을 했으면 지금 정은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뭐 이런 것으로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어. 그럼 다시 요번은 사망이 아니라 소송 도중에 팔았어. Y로부터 Z로 팔았어. 그럼 이 소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Y로부터 Z에게 당사자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81조의 참가승계라든지 82조의 인수승계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규율이 있는데 판 게 아니라 그 판 거를 특정승계라고 하면 사망 같은 경우는 이게 특정승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포괄승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소송 도중에 사망을 하면 중단이 되는데 변론 종결 뒤에 한다면 여기서 지금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서 판결력을 미친다는데 양도가 됐을 때는 소송 도중에 81조 참가승계 인수승계인데 양도가 이루어진 게 변론 종결 시점 뒤에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상황의 소송의 결과는 나와 있는데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어떤 문제였어? 한세원 다시 또 설명해?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어? 변론 종결 뒤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 Y로부터 Z한테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 근데 지금 판결은 이미 끝났어. A로부터 Y에 이 그림으로 친다면 A로부터 Y의 판결이 끝났어. 근데 Y로부터 Z에게 조막가는 사망한 경우야. Y가. 예를 들어 Y면 Y, A면 A가. 요거는 팔렸어. 그 물건이 소송의 대상이 됐던 목적물이 팔렸어. 어떤 국면이야? 소송이 끝났을 때는. 어떤 국면이야? 그것도 역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국면이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보면서 그래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포착할 거냐 이런 게 논의가 됐던 거 아니야. 아직도 이해 안 돼? 이해돼?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내가 계속 말하는데 너는 여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귀여운 게 뭐가 있어? 이해됐어? 지금 그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서? 소송 전, 소송 도중, 소송 후, 그 다음에 상황은 사망, 양도, 포괄승계, 특정승계. 그러니까 6개 국면이 지금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야 되는 거야. 다시 소송 전, 소송 도중, 소송 끝난 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사망이라는 포괄승계적인 상황. 특정승계라는 양도적인 상황이 소송 전부터 있었던 경우, 소송 도중에 있었던 경우, 소송이 끝난 데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시점은 세 시점이고 상황은 두 가지 상황. 포괄승계적인 사망 상황. 양도적인 특정승계 상황이 지금 세 가지 시점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건지가 6개가 조합이 머릿속에서 펼쳐져야 돼. 그러면 양도가 애초부터 소송 전부터 양도가 됐어. 원래 Y가 갖고 있었던 것인데 Z한테 넘어가 있어. 소송 전부터. 그러면 이쪽 원고 측은 만연히 Y한테 소송 내봤자 말짱 꽝이야. Z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Z를 상대로 냈었어야 돼. 애초에 팔렸으면. 그지? 애초에 Y가 대여금의 채무자인데 Y가 소송 낼 쯤에 죽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Y를 상대로 냈다든지 뭐 이런 게 사자명의 소송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죽은 경우는 사자명의 소송인데 이미 팔려나갔는데 만연히 Y를 상대로 내는 경우는 무슨 특별한 용어는 없고 그렇게 내봤자 Y한테는 X가 다른 상황 없다면 Y는 이제 더 이상 그 물건의 피고로서 의미가 없는 거야. Z한테 넘어갔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냈었어야 돼? Z를 상대로 냈었어야 돼. 사자명의 소송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영역을 하나 인정하는 거지 원래는 제대로 내려면 어떻게 냈었어야 돼? 상속인을 타겟으로 냈었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양도가 됐으면 Z를 타겟으로 내야 된다는 의미는 사망을 했었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냈었어야 되는데 사망의 경우만은 만연히 Y로 낸 경우에 대해서 뭔가 소송적인 테크닉을 처리해줘. 사자명의 소송에서 실무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줘?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사망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정 승계로서 Y로부터 Z한테 팔렸을 때 만연히 Y로 냈을 때 Z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굳이 그 영역은 당사자를 바꾸는 영역에서 인정되느냐 보면서 실무상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Y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차 이거 잘못 냈다. 이거 보니까 이거 팔렸네. Z를 이거 했었어야 되네. 라고 해도 Z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Y 거는 포기하고 Z한테 다시 한다든지 하는 상황밖에 없지. 그것을 절차를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개념이 당사자 변경이야. 임의적 당사자 변경. 왜 임의적이야? 실체법적인 뭐가 이미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 냈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 Y로부터 Z한테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뜬금없이 지금 뭐가 벌어진 게 아니라 잘못 낸 것 때문에 바꿔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노한다라는 거죠.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개념을 거기서는 수용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경우는 Y한테 낸 것은 헛수고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려. 뭐 소를 취한다든지 기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는 안 나와 거기서. Z를 타깃으로 했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사자 명의 소송이라는 영역에서는 바꾸는 절차로서 그게 당사자 변경을 인정할 거냐 표시 정정을 인정할 거냐 논의도 있고 한데 실무는 표시 정정을 과감하게 인정해 주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공부한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시점이 애초의 시점에 벌어졌던 상황, 소송 도중에 벌어졌던 상황, 소송이 끝나고 벌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포괄적인 승계로서의 사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즉 상속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승계로서 양도, 즉 양수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시점에서 두 가지 상황이 6개의 상황이 머릿속에 딱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뭐야? 소송 도중에 사망의 어떤 포괄 승계라서 상속인이 승계되는 이런 국면으로 등장하네. 그래서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수계해야 돼. 절차는 중단돼야 되고. 그래서 당사자 지위는 이제 정확히 용어하려면 승계를 해야 되고 절차는 수계를 해야 돼. 절차는 수계를 하고 당사자 지위는 승계가 돼. 그런데 233조 이하에서 보니까 그 사망자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면 238조가 뭐라 그래?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굳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아. 왜? 당사자 사이에서 있어서 대립 당사자가 싸움이 벌리는데 한쪽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커버링 해주려고 절차를 중단시키고 상소인이 등장할 때까지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중단시키고 이 사람들이 승계, 수계를 하도록 하는 이 틀에서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소송 대리인은 민법적으로 보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 소송법에서 법정 대리, 소송 대리인을 임의 대리, 소송 대리인하는데 이 임의적인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변호사, 소송 대리인이 있는 이상은 실체법적으로 임의대리 맡겼던 임의의 의사에서 맡겼던 경우라면 본인이 죽으면 실체법인 민법에서는 그 임의에 맡겼던 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체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실체법에서는 어떻게 된다? 실체법에서는 어떻게 돼? 절차법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뭔가 틀릴 것 같아.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실체법의 임의대리인, 소송법에서 임의대리인, 이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본인이 그런데 맡겨놓고 해달라고 했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 대리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실체법에서, 민법에서. 아무나 해, 그쪽에서 해봐. 아는 사람. 실체법에서, 예를 들어 민법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치? 그 다음에 그건 기본적 관계고, 기본적 내부 관계고, 실제 의임계약이라든지 고용도급으로 됐던 그 관계도 계약에 가서 보면 종료해. 본인이 이 계약의 이쪽 당사자가 맡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의임 같은 고용도급에서는 이게 종료가 돼.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는 이 임의대리인의 권한이 소멸해. 근데 소송법에서는 뭐라고 해?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95조를 보면 소송대리인에 관한 87조 이하에 쭉 조문 중에 95조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 불소멸의 특칙이라는 제목 비슷하게 쓰일 거야. 95조 읽어봐. 제목부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 능력 그래서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야. 민법에서는 소멸을 하는데 소송법에 소멸하지 않으니까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니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종료되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백업하는 데 있어서 하등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95조에서 백업해주는 데 대해서 지장 없으니까 굳이 233조의 중단에 대해서 238조가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라. 변호사가 백업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실체법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소멸하니까
변호사가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이쪽에 한쪽이 그냥 사망하면서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데 지금 소송법에서는 95조가 백업하는 데 있어서 지장 없게 소멸하지 않는다는 불소멸의 특칙으로서 백업을 해주니까 굳이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95조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95조와 238조를 매치시키고 233조를 매치시키면 변호사가 있을 때,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는 238조 조문이 이해되지. 왜 그 경우에 중단시키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느냐는 95조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절차 중단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중단되지 않지만, 당사자는 그렇다고 변호사가 당사자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는 당연히 누구로 가 있는 거야? 상속인한테 가 있는 거야. 상속인한테. 그러니까 이때 봐봐.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절차적인 측면하고 당사자 측면은 사실은 엄연히 개념은 구별돼서 있는데, 이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는 절차적인 측면 얘기만 233조 이하에 있는 거고, 당사자 측면 얘기는 참가승계, 인수승계처럼 81조, 82조처럼 그런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당사자가 승계된다는 건 깔려 있어, 여기에. 그렇지만 그 개념은 절차적인 측면하고 당사자의 변경 측면하고는 개념적으로는 구별해야 되고, 그러면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절차는 중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의 변경이 없는 건 아니고,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있든 없든 당연히 누구에게 승계돼? 물론 이 상속인이 포기한다든지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누구한테가, 당사자의 지위는 상속인한테 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어서 중단되거나 변호사가 있어서 중단되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이 절차적인 측면은 그게 분명히 달라지는데, 이 당사자 측면은 당연히 상속인한테 승계된다. 상속인이 뭐 포기한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는 있지만